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파일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크말, 이급, 월수, 최신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이해.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세요? 없으신 분? 혹시 아무로 물어보시면 이렇게 입력하세요. 78 별표시 125. 자, 준비되셨으면 분석 작업 일시 들어가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문제 읽어보시고. 자, 분석 작업 일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분 앞 기능을 이용하여 신입사원 심사 결과표에서 그림과 같이 주어진 그림에 맞추셔야 됩니다. 성별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의 최대값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부분 앞을 적용하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별이라고 하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정렬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 다음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그림과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릴 경우에 제거하시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평균값에 대해서는 소수 첫 자리로 표시하겠다. 할 수 있을 거면 믿고요. 네, 저 같이 할게요. 잘 되시면 조금 먼저 앞서가시고. 자, 일단 정렬부터 해야 되니,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열 필드, 성별 필드를 기준으로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확인 하시면 성별이 정렬되어져 있고,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려 했으니까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화면에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묻겠다. 뭐에 대한? 성별에 대한. 사용할 함수, 요약 정보는 서류, 직무, 평가, 면접, 총점은 체크 해제하시고 여기에 대한 최대값. 순서 상관없습니다. 설정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류, 직무, 평가, 면접, 총점 해제하시고 최대값 선택. 그리고 부분합을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을 대치, 체크데이트, 해제데이트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평균이라는 저 요약 정보를 한 번 더 나타내려면 현재 이 상태의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자 화면 잠깐만 봐주시고요. 이 범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한다. 성별별로 화면에 보이는데 묶어서 이번에는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뭐에 대한? 총점에 대한. 이번에는 서류 체크해제, 직무평가에 체크해제, 면접에 체크해제, 총점만 체크. 이때 주의사항, 요약 정보를 두 개를 나타내실 때는, 누적해서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 확인. 자, 이게 맞아요. 자, 일단 문제 내용에 평균값은 소수야. 자, 앞에 봅니다. 평균, 자, 앞에 봅니다. 평균값,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시고, 소수점 자릿수 조정하겠다. 표시 형식에서 보셨습니다. 줄여야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 이게 끝인가요?
그림과 같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최대값, 최소값 부분에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가 다 제대로 보이잖아. 텍스트가, 데이터가.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제조하면은. 그래서 뭐? 크기 조절까지 하셔야 됩니다. BR, 더블클릭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자, 그 다음 내용. 정렬이군요. 분석 작업 EC2로 옮겨가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뭐 이 정도 교재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정렬은 3분 정도 드리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거주 지역 필드에 대해서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순으로 정의라. 이거 오름 차순이에요, 내림 차순이에요? 형, 오름 차순 사진식입니다. 이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일에 저걸 오름 차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이다 보니 저게 만약 시험 문제였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오름 차순 정렬하라고 나왔겠죠. 근데 저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가 나열되어 있다는 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내면 안 됩니다, 원래. 오름 차순에도 충분히 저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 데이터가 그냥 오름 차순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게 있으시면 가입 연도에 대해서 셀색, 배경색깔, 치우기 색깔을 모아서 위쪽에 두겠다. 자,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의 정렬, 거주 지역 필드 열에 대해서
문자값 기준이고, 자,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건 임의의 순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사용자 지정 목록, 그리고 새 목록 클릭, 강남구, 엔터, 마포구, 오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용산구, 그다음에 등록시켜야 되는데 있죠, 추가.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목록을 선택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요 순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자, 같은 값이 있으면 기준 추가 가입 연도에 대해서 가입 연도에는 셀 색이라고 해서 이번에 값 데이터 값이 아니라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 셀 색. 여기에는 색깔이 파란색 계열과 색깔이 없는 두 가지 경우. 그 파란 색깔의 값이 91.155.213 이 색깔 선택하시고 모아서 위쪽에 표시하겠다. 확인. 그러면 강남구인데 위쪽 파란 색깔, 마포구인데 위쪽, 용산구인데 위쪽, 송파구인데 위쪽. 송파구도 빠졌는데 송파구 빠뜨렸네. 아, 제가 송파구 하나 빠뜨렸군요. 자, 그럼 다시 해야죠. 자, 다시 할 건 없는데, 자,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럼 수정하는 건 요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죠. 처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수정하시 등록시켜 놓으면 됩니다. 다시 나가 보시면 제가 틀렸는데 왜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매크로 작업.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한 개는 계산 문제, 한 개는 간단한 수식 작업, 하나는 서식 작업.
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매크로를 현재탕 모델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첫 번째 매크로 합계 계산하는 문제고 썸함수 사용하라 그랬고 단추에 연결하라. 자, 그러면 합계 계산할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 범위 바깥쪽이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자, 이걸 암산 못하죠? 썸함수 상대 참조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여기까지가 매크로 작성. 그 다음 연결. 기록 중지 누르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록 중지. 기록 중지 하시고 연결. 연결은 단추하라 그랬으니까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에 있는 단추 양식 컨트롤. 요겁니다. 요거 클릭. 그리고 범위는 B15 셀. 왼쪽 알트키 누르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삽입 C16셀 4개의 셀에 그리고 이 단추는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뜬다 그랬고요. 합계라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라. 선택 확인. 이게 지정, 설정, 연결. 그 다음 텍스트는 합계라고 입력하고 자 단추 1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클릭. R자 모양일 때 기존에 있던 텍스트 지우시고 합계.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그 다음 실행까지 하라 했으니까 자 합계 부분 지우시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합계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 지금 틀린 거 하나도 누구도 아무도 안 봐주시는군요. 자, 두 번째는 서식 작업입니다. 어느 범위에 요 범위에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나머지 다른 건 기본값 확인. 자, A3부터 E3 범위에 채우기 표준색 연한 녹색 홈 글꼴 채우기 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연한 녹색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글꼴 스타일 굵게 이겁니다. 이거 굵게 끝.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빗면이라는 도형의 연결 삽입 탭에 도형 삽입 빗면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목록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 영역의 빗면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빗면 클릭. 그리고 죄송합니다. B-D로 셀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왼쪽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삽입 클릭 드래그 생성 삽입 이 16셀까지 4개의 셀에 자 연결창이 바로 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엔터 쳐서 커서 도형 안에다 두시고 서식이라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바깥쪽 테두리 클릭 아니면 ESC키 텍스트 편집 상태에 빠져나와서 도형 선택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양방향 합살표 상태에서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식 확인 그리고 해제는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해제 그러면 이게 정상에 돌아가는지 기존에 처음에 있던 게 굵게 없었고 채우기 색깔도 없었죠. 이런 상태에서 셀 포인트 이렇게 있던 간에 상관없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저장. 자, 차트 작업으로 갑시다. 교재에 있던 것도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5분 정도 드리죠, 여기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A반 차트 수정이니까 차트 개체 선택 사항별 탭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A반 성명별 국어 영어 수학만 A반 국어 영어 수학반. 자, 앞에 봅니다. 자, 이런 것 지금 부분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 이게 안 됐으면 다른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냥 결과는 안 맞더라도. 왜냐면 이거 못한다고 나머지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 각 2점이니까 요거 안 하면 요거 2점만 깎이면 되는 겁니다. 예? 동그라미가 달려있는 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그라미 번호가 있는 거. 근데 요런 함수처럼 아니면 여기 부분합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거 1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최대한 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방법이 없군요. 자, 차트 영역 선택,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마 처음 이런 사항은 진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구조 잘 보세요. 제목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데이터죠. 제목 포함 데이터죠. 제목 포함 데이터죠. 구조가. 자, 그러면 지웁니다. 이거 왜냐면 A인 것만 솎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에 뭘 선택하냐면 성명이라는 제목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A반인 김한희, 박민정, 구재훈, 박민주 요렇게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구조가 똑같아야 됩니다. 국어 제목 김한희 국어 점수, 박민정 국어 점수, 구재훈 국어 점수, 박민주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88, 82, 74, 92. 도중에 잘못되면 처음 다시 영어 94, 88, 65, 93. 정말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걸 지운다고 해서 계열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열을 지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항목을 지우는데 그것도 끝자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솎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A반 내용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정렬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예? 성명 선택했잖아요. 이름요? 아니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일이 되게 복잡해지고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이름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름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름만 떼면 안 돼요. 이름은? 그럼 이름만 빠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는 안 빠지잖아요. 아, 그럼 같이 빠지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트를 표현하는 이건 숫자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네? 밑에 이건 껍데기입니다. 이건 껍데기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사실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사라지고 이것만 사라진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조가 딱, 자, 차트 만들 때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들어오니까 뭐 약간 바뀌어져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방금 가르쳐드린,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계열을 삭제하거나 항목을 삭제하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표식을 이용하거나 데이터 선택의 계열 삭제를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원본 데이터 자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 구조가 같게 항상 아래쪽 방향으로 구조가 똑같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가로막 대형. 자, 차트 종류 변경. 자, 오늘 제가 리본 메뉴 위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묶은 가로막 대형. 가로막 대형 중에 묶은 가로막 대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확인. 3. 차트 제목. 차트 위.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도형의 텍스트 입력하듯이 엔터. 커서 위치하시고 A반 4월 학력평가 성적표 빠져나올 때 ESC키 글꼴 도둠체 크기 16 글꼴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 표준색 파랑. 자,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꾸밉니다. 글꼴 이름 도둠체. 뭐 이걸 못한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도둠체 찾아서 설정하시고 잘 안 된 게 있으시면 제 거 보고 마무리 하세요. 도둠체 크기 16 크기 16 글꼴색 표준색 노랑 글꼴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씁시다. 표준색 영역에 있는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제 화면 다시 봐주실래요? 이 채우기 색깔은 이게 도형이란 개념이죠. 그럼 도형 채우기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서식에 가면 차트 제목에 대한 도형 채우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값이 여기서 같이 설정된다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도 채우기 해당 항목의 채우기 셀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차트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이 될 수도 있고. 자, 4번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되 위치는 안쪽 끝에. 자, 앞에 봅니다. 이건 특정 계열도 아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요소도 아닙니다. 특정 위치가 없습니다. 이건 차트 전체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전체 계열에 대해서 레이블 표시를 하라.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위치는. 자, 가로 갑축. 자, 이거 가로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뀌면 축 위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물이 바뀐다 그랬죠. 세로 항목축, 가로 갑축 이렇게 이름 내용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가로 갑축 선택하시고 값을 거꾸로라는 내용 여기 없겠죠. 어려운 용어죠. 그러면 서식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표시하시고 축 옵션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값을 거꾸로 어려운 용어는 옵션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체크. 차트 종류를 잘못 선택했군요. 제가 디자인 차트 종류 변경 누적이 아니고요. 묶음이었군요. 그냥 묶음 가로막. 아무도 저 틀렸다 또 이야기 안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좌우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축 옵션 값을 거꾸로 하면 0이 여기 원래 이 기본값이죠. 0이 여기 120이 여기죠. 거꾸로 하면 좌우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가로니까 이렇게 0, 120 바뀐 거 보이시죠? 거꾸로 저장. 다 마무리 하셨어요? 자, 파일 바꿉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 폴더 안에 기출문제 3회 열기 아무 물어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고. 자, 데이터 입력해 보시고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입력 다 되셨죠? 자, 기타 작업 20대 가서 세일스식 여기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세일스식 꼭 타이핑 연습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A1 셀의 제목 앞뒤에 자 A1 셀 제목이 이 제목이죠. 앞뒤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특수문자 특수기호를 입력하라. 수정 상태에 가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이나 F2 수식에 입력한다. 한글 잡면 한자키 그리고 두 겹짜리 다이아몬드 찾으시고 클릭. 복사 붙여넣기를 쓰시거나 다이아몬드 복사 커서 위치 붙여넣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커서 위치 하시고 한글 잡면 입력 한자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거나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었네요. 엔터.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목록 단추 눌러서 강조색 6 글꼴 HY 경고디. 자, 이게 옷으로 따지면 뭐 기성복에 해당되는 기성복이 좀 많지 않으면 수선해서 입어야 되는 것처럼 부분 수정해서 쓰겠다. HY 경고디. 글꼴 크기 17 여기 없는 값이죠. 없는 값은 직접 입력 엔터. 밑줄 실선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 밑줄이라는 표현과 실선의 표현 같은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 높이나 열 넓이 조정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셀 그룹의 서식 행 높이 28 3번은 떨어져 있는 범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컨트롤 키부터 누르시면 안 되고요. A4, A5부터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이제서 누릅니다. 그리고 A6, A7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A8, A9 A10, A11 A12, A13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4번 E4에서 F14, E4에서 F14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F13 심표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보셨냐면 여기서 보셨습니다. 표시 형식의 요게 이름이 심표 스타일입니다. D4부터 D13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물론 코드 값이 다 있죠. 날짜를 관리하는 코드가 YMD라는 코드를 쓴다고 그랬는데 문제에 이 코드에 대한 조합이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네요. 여기 그래서 월 관리하는 코드 M 일자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문자 사실은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배운 대로 소문자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월 이중다운 비문구슬이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기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 D 2개 공통기호 들어가는 게 1이다. 이건 키보드상에 없잖아요. 조합해야 되는데 이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3부터 F13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저장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할 게 많다 그랬죠. 자 기타 작업 3 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같이 좀 할게요. 왜냐면 고급 필터에 대해서 거의 문제를 풀질 않았던 것 같거든요. 자 코스타 주요 시세 정보표에서 종가가 8만 이상이면서 등락률이 1%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에 검색하시오. 자, 고급 필터를 적용하려면
자, 화면 보세요. 머릿속에 내용 갖추세요.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레코드 뽑아내겠죠. 그 다음에 결과 표시할 위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다룰 때 조건은 직접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은 AND 조건이 한 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오면 AND OR 조건까지도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레코드 위치에 있어서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낼 것이냐. 그러면 빈 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된다. 특정 필드만 나타내는 열에 한 번 정도는 특정 필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그 해당 필드를 복사 붙여넣기 두시고 나중에 그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개념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종가가 8만 이상이라는 조건, 등락률이 1% 미만이라는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이네요.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의 내용에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건 AND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의 고급 필터 조건은 A18, A18부터 C20, A18부터 C20에 알맞게 입력하라는 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시작 위치는 A18셀 두셔가시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종가가 8만이죠. 물론 엔더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상관없지만 복사해서 쓴다 했습니다. 조건 작성할 때 복사 A18셀 선택 붙여넣기, 아래에 기준값은 8만 이상. 복사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입력. 처음입니다. 정리합시다. 엔터. 그리고 등락률, 복사,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AND 조건이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작성할 때 AND 조건은 같은 행위에다가 나열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은 OR 조건은 서로 다른 행위에다 나열합니다. 1% 미만 1%. 자, 잠깐 거기까지 하시고 제 화면 봅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조건 하나 적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 두 개 이상 조건 처리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AND 조건, OR 조건 서로 다른 필드 간에 같은 필드 내에서의 뭡니까? OR 조건 요렇게 요 세 가지 유형. 지금 2급 시험 문제에서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까지 했죠. 어쩔 수 없이 함수에서 AND OR 결합 조건까지. 그래서 예제도 그런 예제도 한번 해보셨고 여기 결합 조건도. 그러면 뭐 어떤 시험 문제 조건이 나오더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시면 고급 필터 적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조건 작성이 되고 결과 레코드 표시하는데 문제에 보시면은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A22셀로부터 한다. 여기. 그러면 특정 필드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문제 내에 특정 필드명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뭐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겠다는 그런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하는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고급, 이게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상 없죠. 조건 범위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방금 작성하셨던, 잠깐만요, 취소. 왜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세요? 제 정신 나갔군요. 취소. AND 조건이라면서요. 근데 왜 제 얘기 적어놨는데 왜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거세요? 죄송합니다. AND 조건입니다. 같은 행위에다가 작성하셔야 됩니다. 수정하고 갈게요. 미만 1%. 아무도 저를 안 챙겨주시는군요. 자,
이런 거 보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저라고 늘 맞추는 보장 없죠. 오늘 솔직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오타 계속 생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고급, 목록, 데이터의 범위라고 그랬죠. 정상적으로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이상 없을 거고,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신 엔드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있는 컷을 넣으시고, 빈 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 준다. 그 위치가 문제에서 A22셀이었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필드를 화면에 다 표시해 준다. 그리고 저장. 고급 필드 처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엔드 조건 좋고 하는 거니까. 자, 마무리 되셨나요? 자, 이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되시면 교재 다시 돌아가세요. 1권 교재 가면 그 종류별로 다 나와 있었으니까 예제가. 자, 계산 작업 시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 시 들어갑니다. 1번 하지 마시고 2번 하세요. 2번. (1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2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가 d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평균을 계산했다. 반올림 이라는 함수에서 자, 처리하라. 그러면 부서가 생산부라는 게 뭐? 조건이죠. 조건 한 개, 기본급 평균을 계산하겠다. dAverage라는 함수를 쓴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뭐가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조건 작성하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나요? 조건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요? 없죠. 자, 셀 범위가 문제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기존 자료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기존 자료. 자, 그러면 기존 자료 뭐죠? 부서명 생산부랑 이거죠?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준비가 다 되셨네요. 자, 이꼴 d에버리지 하나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계산할 필드명 기본급 평균 셀 주소 콤마 조건 셀 범위 기존 자료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반올림하세요. 라운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가로 열고 넘버 자릿수 -3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다른 이야기는 없었죠? 자, 3번 또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함수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뭐 댓글 보시든지 찾아보시든지.
자, 같이 봅시다. 구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그럼 그 관련이 있는 게 프로프나 대문자 관련 게 뭐 어프가 있는데 프로프 있군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죠? 주어진 함수가 프로프가 있으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요. 구분값을 가져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다. 프로프 변환하고 등록 일자에 1만 추출하겠다.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구분 다음에 대시라는 문자가 연결돼야 된다. 이중 따옴표에 대시.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그 다음 일자가 등록 일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연도 뽑는 거, 월 뽑는 까지는 아마 교재에서 해보셨는데 데이는 즉 일자를 뽑는 건 데이라는 함수입니다. 데이 연결 이어 먼스처럼 데이 일자를 표시하겠다. 가로 열고 등록 일자 가로 닫고 엔터. 이거 비슷한 내용이죠. 다만 뭐 데이 함수가 자주 안 써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자 4번 해보시고 교재에서도 유형가 거의 뭐 같은 거니까 자 4번도 우리 교재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때도 수업 중에도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성수가 높은 세계국 나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진출,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하는데, 그러면 성수가 높은 세계국을 뽑는 방법은 이 조건을 다시 해석하면 주어진 함수에 if와 large가 있는데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다시 조건을 해석해 보면 전체 성에서 세 번째 큰 성보다 큰 국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성에서 세 번째 큰 성이라는 건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large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각 국가의 성점을 가져와서 비교합니다. 자, 전체적인 의미는 8이 세 번째 큰 값을 찾아보니까 6입니다. 6. 세 번째 큰 성이 6입니다. 그러면 8이 6보다 큰 6 이상입니까? 4가 6 이상입니까? 점점점 3이 6 이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자, 그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각 8이라는 각 나라의 성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각 개별 데이터니까 상대 참조가 돼야 될 거고 이상. 세 번째 큰 값이 6인데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라지 함수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6이라는 기준값을 어떻게 직접 찾을 수 없으니 함수의 도움을 받아 찾는데 무슨 함수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라지라는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 전체 성에서 자 그러면 처음에 6이죠. 그럼 요 값이 다 666이라는 건 이 범위가 다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절대 참조. 콤마 K 몇 번째? 세 번째. 자 여기까지가 기본 첫 번째 동작이고 그 다음 if true가 나왔으니까 무슨 함수? 자연스럽게 이제 if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무슨 함수? if 함수가 나와야 되겠네요.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 가로 열고 조건 만족한다면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를 표시하겠다. 이중 따옴표 스페이드라고. 그 다음 if 함수 가로 닫고 and 이렇게